안녕하세요. 오, 나도 살고 남도 살자. 오래된 구호인 나도 살고 남도 살자는 너무 평범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것의 가치를 소홀하게 보기가 쉽다. 물론 그것이 수년 동안 반복되어서 말로 전하여져 오는 이유는 그것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익이 됐음이 증명되었다는 것이다. 우리 AA 멤버들은 우리가 술을 마시지 않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 말은 특별히 이용하고 있다. 우리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사람들과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다. 다시 한번 자신이 마시던 과거를 약간 살펴보면 자신의 술의 문제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다른 사람과 관계가 되어 일어나는 것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사춘기 시절에 막걸리나 맥주를 마셔보는 것은 자연스럽게 생각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마셨고 남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주기를 원했었다. 그리고는 결혼식, 성년식, 세례식, 휴일, 축구시합, 연회, 사업상 식사 같은 기회가 왔다. 우리는 계속해서 더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적어도 누구나가 모두 마셨고 그들이 우리도 마시길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술을 마셨다. 어떤 사람은 혼자서 마시기도 하고 때로는 은밀히 숨어서 마시기도 했다. 이렇게 한 것은 자기가 얼마만큼 많이 마시고 얼마나 자주 마시는가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군가가 자신의 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기를 좀처럼 좋아하지 않았던 것이다. 누구인가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비판과 비난으로부터 변명하듯이 대개 자신의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말했던 것이다. 우리들 중 어떤 사람들은 술 마신 후 자기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논쟁적이고 도전적이 됨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한 잔이나 두 잔 마신 후에 그것이 사교적인 연회나 사업상 회견, 심지어는 연애했을 때도 사람들과 훌륭하게 지냈음을 느꼈다. 우리는 음주의 양으로 친구들을 선택했었다. 우리는 친구들의 주량이 적거나 없다고 느낄 때에는 친구를 바꾸기도 했었다. 우리는 겨우 두 잔을 마시는 사람보다 진짜 술꾼을 선택했다. 그래서 우리는 금주주의자에게는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했다. 우리들은 자신의 술에 대한 가족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죄를 느끼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했었다. 직장에서는 사장과 동료들이 우리가 술 마시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직장을 잃었었다. 우리는 사람들이 자기 일에만 신경 쓰고 우리를 가만히 놔두기를 바랐었다. 우리는 종종 우리를 비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화를 내고 두려움을 느꼈다. 우리의 죄의식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민감하게끔 만들었고 원한을 품게끔 하였다. 때로는 이런 사람들을 피하기 위하여 술집도 바꾸고 직장도 바꾸고 새로 이사를 가기도 했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 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나 또 다른 방법으로 어느 정도 우리는 술에 관련을 맺고 있었다. 우리가 처음 술을 끊기 시작했을 때 A에서 만난 사람들, 회복된 알코올 중독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매우 다르게 보인다고 생각하고는 마음에 큰 위안을 가졌었다. 그들은 우리를 비판하거나 의혹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대해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AA 모임 안이나 밖에서 우리의 신경을 건드리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AA 멤버가 아닌 친구들이나 동료, 가족들이 아직도 우리를 술 마시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느낀다.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정말로 술을 끊었다는 것을 믿게 하자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과거에 우리가 술을 끊었다가 결국 다시 마시는 것을 여러 번 보아왔기 때문이다. 나도 살고 남도 살자라는 개념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즉 AA나 다른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하고 동의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서로 다른 사람과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그렇지 나도 살고 남도 살자를 말하는 것이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이다. 사실상 AA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의 하나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관대해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리 치명적일지라도 술을 마실 이유로서는 하등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알코올 중독은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있고 실제로 죽인다. 상기하자 알코올 중독, 잊지 말자 죽음의 병.
우리는 우리를 신경질 나게 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다른 AA 멤버들도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으면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다. AA 모임이나 다른 어디서도 우리를 특별히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권리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도 그들이 우리들에게 예의를 지킬 것을 기대할 수 있다. AA에서는 멤버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이웃이나 직장, 클럽, AA에서 서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항상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끌린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때에는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별 탈이 없다. 시간이 감에 따라 우리를 신경질 나게 하는 사람을 그대로 지나치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그 사람들을 꿰어 맞추려고 하지 않고 간단없이 그들을 멀리하는 지혜를 터득했다. 우리들 어느 누구도 누군가가 술을 마시라고 강요했던 기억이 없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묶어놓고 술을 입에다 부어 넣어 마시게 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신적으로 술 마시도록 유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마시는 것은 나 자신이다. 술 마시기 위한 핑계로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이용하기 쉽다. 그러한 일에 익숙했었다. 그러나 단주 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배웠다. 즉 우리는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 자신이 붕괴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조종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가 술 마시도록 하기까지 말이다.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고 황폐하게 만들기를 원치 않는다. 옛날에 한 현인이 말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신발로 1마일을 걸을 때까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 현명한 충고 한마디가 동료 인간에게 동정을 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함으로써 만취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이다. 남도 살도록 하자. 그렇다. 그러나 이 구호의 진정한 의미는 자기도 살고에 있는 것이다.
자기가 먼저 살고 남도 살도록 하자. 우리들이 자기 자신 생활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았다면 다른 사람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 우리 자신들의 생활이 흥미있고 생산적인 것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찾아내고 그들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싶은 충동이나 욕망은 사라질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정말로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나거든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멈추시오. 나중에 화를 낼지언정 지금 당장은 다음 구절을 읽을 때까지 당신만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먼저 살자.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시오. 단주 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생명과 행복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단주 생활은 많은 울분과 논쟁을 희생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 당신의 마음을 완전히 타인으로부터 떠나 있도록 해보시오. 자, 그럼 다음 제안을 볼까요? 6. 활동적이 되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가만히 지내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다. 무엇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무엇이든 행동을 취하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다. 그것은 단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술을 피하거나 혹은 생각하지 않는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우리가 술을 멀리하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술 생각이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한다. 머리를 써서 자기의 건강을 위해 정력을 쏟을 수 있는 일을 함으로써 바쁘게 행동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술을 끊었을 때 우리들은 자연히 남는 시간이 많아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었다. 술을 끊었을 때 우리는 전에 술 마실 계획을 하고 술을 얻고 마시고 술로부터 오는 고통을 회복하는데 소비한 시간이 모두 무언가로 채워져야 할 커다란 공백으로 남은 것이다. 우리 대부분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그럼에도 우리 앞에는 주체할 수 없는 시간이 놓여 있었다. 편견과 강박관념으로 젖어 있던 신경 에너지를 활성화하고 그 공백을 메울 새로운 행동 습관이 필요했다. 일찍이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누구나 지금 갖고 있는 낡은 습관을 버리고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 새로운 습관을 갖는 것이 훨씬 쉽다는 것을 안다.
회복하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는 단지 술 마시는 것을 중지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말하고 있다. 단지 마시지 않는 것만으로는 소극적이고 빈약한 것이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단주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술 마시는 시간을 적극적인 활동 계획으로 채워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단주를 계속하기 위한 방법을 배워야만 한다. 처음에 우리는 술 문제를 갖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두려워하기도 했었다. 짧은 기간 동안은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술을 멀리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두려운 상태는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지내기 위해서 즐겁고 편안한 상태는 아니다. 일반 사람들이 비상이나 다른 독극물에 대해서 건전한 견해를 갖듯이 술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술의 위력에 대해서 건전한 생각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독극물을 그저 두려워하면서 지내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독극물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고 그것을 멀리하는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 AA에서는 술도 하나의 독극물을 대하는 심정으로 보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경험에 의한 것이지 병막에나 상표에 붙은 해골 표시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다. 술 없이 기나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두려워 말라. 여기 두 가지 활동을 읽어보자. 가. AA 모임 안에서의 활동과 AA 모임과 관련된 활동 경험이 있는 AA 멤버들이 활동적인 것이 알코올 중독의 회복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AA 안에서의 일과 AA와 관련된 활동을 의미한다. 당신이 원한다면 이런 활동은 이미 AA에 참여할까 말까 결정하기 전에 할 수 있다. 누구의 허가나 초대 같은 것은 필요 없다. 사실 술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전이라도 AA 모임에서 함께 지내는 것이 좋다. 닭장에 앉아 있다고 닭이 되지 않는 것처럼 AA 모임에 참석했다고 해서 당신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거나 AA 멤버가 되지는 않는다. 처음에는 시험 삼아 손쉬운 것부터 해보고 나서 동료가 되기를 결심해도 늦지 않는다. 우리가 처음에 AA에서 하는 활동이 그다지 중요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가치는 결과가 증명해준다. 그런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데 익숙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활동을 얼음을 깨는 송곳이라고 부른다. AA 모임을 마칠 때에는 언제든지 출석했던 몇 사람들이
의자를 치우고 책자들을 모으고 찻잔을 옮기는 등 뒷정리를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동참하십시오. 이런 작은 일을 하고 있는 당신은 이미 남에게 도움을 준 것이다. 즉 음료수를 준비하고 나르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환영하고 혹은 다른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당신은 AA 모임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슨 활동이 필요하며 끝난 후에 무엇을 정돈해야 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도와주십시오. 어떤 손쉬운 육체적인 도움이 당신을 수위나 관리인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당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즐겁게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당신이 보는 것으로도 이미 당신은 도움을 받은 것이다. 아무리 작은 일이지만 유일하고 규칙적인 일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AA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음주나 술 생각으로부터 더 멀리 달아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AA에서는 누구에게나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렇게 단순하고 천한 잡일을 자기가 맡은 바 책임으로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기대하지 않는 좋은 결과를 주었고 지금도 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단주 생활에 어떤 활력을 주는 것이다. AA 계속해서 참석하면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된다. 사회자가 낭송을 하는 것을 듣게 되고 회계가 AA 기부금을 관리하는 것을 보게 된다. 당신의 단주 생활 기간, 대개의 모임에서 약 90일간이 어느 정도 되면 우리가 술 마시는 데 소비했던 시간을 그러한 일로 봉사하는 데 쓸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에 흥미가 있으면 A에 관한 소책자를 읽도록 하시오. 단체의 각 봉사자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선출되는지 알려줄 것이다. AA에서는 멤버 사이에는 계급, 신분, 상하관계 등이 없다. 명령권이나 권위를 가진 형식상의 봉사자는 없는 것이다. AA는 그 단어가 뜻하는 일상적인 의미의 조직이 아니다. 이 모임은 평등한 집단의 모임이다. 누구나가 다른 사람을 부를 때에는 성만을 부른다. AA 멤버는 모임이나 다른 일에 있어서 필요한 봉사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이다. 특별히 전문적인 기술과 교육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당신이 멤버나 사회자나 봉사자가 된 일이 없어도 우리가 한 것처럼 이런 봉사는 하기 쉬운 일이고 우리에게 놀라움을 안겨다 준다. 아니,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니.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회복에 굳건한 토대가 되는 것이다. 나, AA와 관련 없는 활동. 우리들 중 어떤 사람은 처음 단주를 시작할 때 일종의 일시적인 상상력의 감퇴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불가사의하지만 사실이다. 이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왜냐하면 술 마시는 동안 우리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했던 것이다. 일주일도 못 되는 시간에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다른 목적에 이용하는 횟수의 여유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음주 이유를 상상해낼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평범한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 사람, 평범한 사람들은 술을 마시거나 안 마시는 데 대해서 특별한 정당성이나 이유를 달지 않는다. 더 이상 우리가 술 마실 이유를 댈 필요가 없어졌을 때 우리들의 마음은 연자농성 상태에 들어간 것처럼 보인다. 어떤 사람은 마시지 않고서는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들이 이 습관에서 막 벗어났기 때문일 것이다.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심한 알코올 중독 기간이 끝난 후에는 평온한 회복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어느 경우이든 침울한 상태는 사라져버린다는 것이다. 단주 한 달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현저하게 달라진 것을 알게 된다. 석 달 뒤에는 우리의 정신 상태가 보다 더 명쾌해지는 것 같다. 그리고 회복 다음 해에는 변화가 눈에 띄일 만큼 현저해진다. 전보다 더 많은 정신적인 활력이 보인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끝없어 보이는 초기 단주 기간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 다음은 우리가 그때 이용할 첫 단계이다. 이것은 소름 끼치고 모험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주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나 일을 하지 않고 있을 때 단주 초기의 공백 기간을 메우기 위해서 사용했던 일종의 활동들이다. 산보 가기. 특히 새로운 장소로 그리고 공원이나 집 근처에서 여유 있고 가벼운 걸음으로 힘들게 강행군 하지 말고 이 책 읽기. 그러나 더 많은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을 읽으려면 매우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도 있다. 3. 박물관이나 예술, 화랑에 가기. 4. 운동하기. 수영, 골프, 조깅, 요가, 혹은 담당 의사가 권하는 운동. 5. 오랫동안 무심했던 작은 잡일을 시작하기. 사무실 서랍 정리하기. 서류 분류하기. 편지에 대한 답장 쓰기. 그림을 벽에 걸기. 혹은 우리가 미루었던
미루어왔던 일들을 하기. 그러나 어떠한 것들도 과도하고 무리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작은 방, 다락방, 차고, 지하실 등 모든 작은 방을 청소하려고 계획하는 것은 간단한 일로 보이지만 하루 종일하고도 더러운 그대로 끝내지도 못한 채 지치고 피곤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권한다. 즉 계획을 실행 가능할 정도로 줄여라. 부엌을 깨끗하게 전부 정돈하거나 서류들을 전부 정돈하려고 하지 말고 간단하게 서랍 하나, 의자 하나를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나머지는 또 다른 날에 하라. 6. 새로운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기. 돈이 많이 들거나 강압적인 것이 아닌 유쾌하고 단순한 기분 전환으로 우리가 남을 능가하여 이길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하되 단지 새롭게 또 다른 시간을 즐긴다는 기분으로 하라. 전에는 결코 생각해 보지도 않은 습관, 카드놀이, 매듭짜기, 오페라, 열대어 상자 만들기, 바느질, 야구, 글짓기, 노래 부르기, 글자 맞추기, 요리, 새 기르기, 취미 운동, 가죽공예, 정원 가꾸기, 배 타기, 기타, 영화, 춤, 공기놀이, 수집하기이다. 전에는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일들을 지금은 진실로 즐기고 있다. 7. 오래된 오락을 다시 찾아보기. 이미 알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마 어딘가에 묻혀 있을 수년 동안 건드리지도 않던 수채화 물감 통이 있고 또 자수용 털실, 아코디언, 탁구, 주사위 놀이기구, 테이프 수집 혹은 소설을 읽는 독후감 같은 것이 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면 그만두는 것이다. 8. 외국어 강좌를 들어보기. 당신은 항상 영어 회화나 일어 회화를 하고 싶지 않았는가? 역사나 수학을 좋아하지 않았는가? 고고학이나 인류학을 이해하는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날 수 있는 TV방송에서 하는 회화 강좌나 교육 혹은 성인 강좌, 학점엔 필요 없이 즐거움을 위해서 성인 강좌는 어디에도 항상 이용할 수 있다. 한번 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강좌가 생활의 신선한 삶의 의미를 더해주고 또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해 준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공부하는 것이 하나의 장애물이 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포기하라. 여러분에게는 계획을 바꾸고 더 이상 값어치가 없고 혼란을 가져오는 것을 포기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무익하고 생활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기쁨을 가져다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면이 없는 것을 될 수 있는 한 빨리 포기하는 편이 좋다. 그런 것이 진정한 용기이며
그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9. 자원봉사하기. 수많은 병원들과 타가소, 교회 등 단체들은 모든 분야의 활동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까지 상당히 많다. 당신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봉사가 어떤 일인지 가까운 병원이나 교회, 정부기관, 공공단체에 가서 알아보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할 때 기쁨을 만끽할 수 있음을 안다. 그러한 봉사의 가능성을 찾아보는 일, 그 자체만으로도 견문을 넓히는 것이다. 10. 자신의 외모에 신경 쓰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더 예쁘게 꾸미려고 한다. 머리를 새로 깎고, 새 옷을 입고, 새 안경을 쓰고, 심지어는 새로 치아를 해 넣는 것은 기가 막히게 신나는 일이다. 처음 단주 생활을 시작했을 때가 이런 신경을 쓰기에 좋은 시간인 것 같다. 11. 보잘것없는 일 해보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전부 자기 개발을 위해서 진지하게 노력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 자존심을 끌어올려 주는 것이긴 하나 무엇을 하든 적절한 시기, 즉 심각할 때와 재미있게 할 때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당신은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코끼리, 풍선껌, 락음악, 과학이나 탐정소설, 일광욕, 썰매타기, 등산, 낚시, 아니면 방 안에서 TV 보기. 당신이 술 마시지 않고 해도 순수한 즐거움과 재미를 가져다주는 다른 일들을 찾으시오. 당신에게도 그것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 12. 당신 스스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기. 위의 11가지 방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생각해 보자. 생각났다면 좋아. 그렇게 해보자.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여러분은 무슨 일에 몰두하여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여유 있게 하자. 감사합니다.